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AS-21 레드백이 호주군의 차기 보병전 주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만세! 저를 포함해서 이 소식을 목 빠지게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 나중에 목 빠지는 저 CG 한번 넣어주세요. 4년에 걸친 쟁쟁한 경합 끝에 당당히 승전보를 올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보병전투 장갑차 AS-21 레드백을 살펴봅니다. 그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은 리얼웨폰 제작진을 웃게 합니다. (2019년부터) 호주 육군은 차기 보병전투 장갑차 사업을 진행한 바 있죠. 여러 차종들이 경쟁을 벌인 끝에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와 우리나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숙명의 라이벌처럼 최종 경쟁자로 만나게 됐는데요. 4년에 걸쳐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마침내 레드백이 최종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과거 K9 자주포가 여러 나라에서 독일을 꺾고 승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그 외 차종에서 이런 경쟁 입찰하면서 독일을 제대로 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그 레드백이 독일 차량을 꺾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요인은 결국은 조화소입니다. 링스는 이미 개발이 돼 있던 차체를 호주군의 요구에 맞춰서 개조한 물건입니다. 근데 레드백은 처음부터 이 호주군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설계를 했어요. 실제로 독일 쪽에서는 처음에는 호주 육군한테 야, 우리가 명품이야, 우리가 왜 당신들한테 맞추냐고, 너희가 우리에게 맞춰라, 약간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목에 아주 힘을 잔뜩 줬는데 레드백이 예상 밖으로 선전을 하면서 마음이 급해졌는지 많은 부분에서 다급하게 호주 육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그 요구에 맞춰 설계한 거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이 레드백 같은 경우 구동체계도 이미 40톤급 차체에서 신뢰성과 기동력이 확실히 검증된 K9용 파워팩을 적용을 했죠. 덕분에 링스보다 동력 장치의 신뢰성이나 성능면에서 우세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링스는 원래 금속 궤도를 적용했는데 레드백은 처음부터 캐나다제 고무 궤도를 적용했습니다. 이 고무 궤도가 뭐가 좋냐? 고무니까 진동은 70% 감소, 소음도 13dB 감소, 연비는 무려 30% 증가했는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이를 지켜보던 링스도 결국은 고무 궤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링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장갑차나 전차에 많이 쓰는 토션바식 현수장치를 썼는데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레드백 같은 경우는 K9이나 K21 등등에 사용했던 유기압식 현수장치를 썼어요. 이 유기압식 현수장치가 옛날에는 품이 많네, 신뢰성이 검증이 안 된다 어쨌지만 우리나라가 몇십 년 동안 이제 이걸 신뢰성을 검증한 끝에 이제는 유기압식이 장점이 단점을 압도할 정도로 좋다, 이렇게 평가가 났어요. 실제로 호주군에서도 토션바식 서스펜션을 가진 링스보다 레드백 쪽의 유기압식 현수장치가 더 진동도 적고 주행 성능도 좋고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낫다, 이렇게 평가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링스보다 레드백이 조금 비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독일제가 심지어 값까지 싸니까 독일제 명차가 값이 싸네, 사자, 이럴 것 같았지만 호주군의 평가는 독일제 명차가 뭐가 필요 없어, 우리는 좀 비싸도 레드백이 더 좋아, 이런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레드백이 선정된 겁니다. 이거 정말 상당히 놀라운 어떤 그런 얘기죠.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아무리 레드백이 평가가 좋고 심지어 값이 싸도 이미 검증된 독일제에 더 점수가 가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가격조차 우리가 불리한 상황인데 독일의 링스가 탈락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말 레드백이 가격 외에 다른 부분에서 정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레드백의 무게는 무려 42톤에 달하는데 여기에 몇 명이 탑승할까요? 무게만 봐서 굉장히 많이 탑승할 것 같지만 보병 8명에 승무원 3명 태우고 이 무게를 찍었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일단 내부에 보병 8명 전부를 각각 독립된 좌석에 태우는 설계인데다가 들것에 실린 부상명 1명을 추가로 태울 정도의 공간까지 있어야 되고요. 또 모든 방향에서 30mm 기관포의 철갑탄을 막는 수준의 높은 방어력이 요구됐거든요. 심지어 밑바닥에서 10kg의 TNT가 터져도 승무원 전원 생존이 보장되어야 하니까 이게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30mm 기관포 및 능동방어장치, 대전차 미사일 2발을 탑재하는 등 중무장까지 했으니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차량의 장갑이 두꺼워지는 원인이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최근 우크라이나전의 양상을 보면은 지뢰라든가 IED, 대전 차화기 등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최소한 탑승 병력의 안전이라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점점 방어력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레드백을 K21과 K9과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레드백을 K21이나 K9의 개량형이다 이렇게 묘사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얘기하겠습니다. K21도 K9도 아닙니다. 물론 두 차량의 어떤 기술적 영향은 있습니다. 파워팩도 K9용이고 차체 설계도 K9과 K21에서 영향을 받았고 유기압식 현수장치 등의 기술도 또 뭐 K9이나 K21 등으로부터 이어받았으나 절대로 같은 차체는 아닙니다. 이건 진짜 호주 육군의 요구에 맞춘 맞춤 설계예요, 진짜. 그러면 이번 수주 결실에 대한 홍편의 생각은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면 때문인데요. 원래 이 사업에는 450대의 물량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닌데 심지어 이 물량도 규모를 축소하면서 129대만 조달하겠다고 밝혔죠. 심지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호주 내 현지 생산이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만 생각하면 좋다고 하기에 좀 아쉬운 면도 있죠. 하지만 이건 애당초 우리 군에서 쓰려고 만든 차량이 아닙니다. 숫자로만 보면 호주군의 규모는 크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번 레드백의 승리가 다른 나라에서의 경쟁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이 차량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은 했지만 우리나라 물건이 들어가면 굉장히 적어요. 일단 생산 자체를 호주에서 하죠. 거기에 엔진 파워팩 다 독일 거죠. 포탑 자체는 호주제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관포는 미제, 뭐 사통장치는 이스라엘제, 능동방어장치 이스라엘제, 아이언 비전이라고 360도 감시장비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제 등등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야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개발만 했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이렇게 할 텐데 사실 이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뭐 국산 화율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직접 만드는 거를 굉장히 중시한 면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개발의 끝판왕은 체계통 화율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출을 하자면은 대부분의 고객 국가들은 한국에서 만든 게 몇 프로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쓰기에 좋은 구성품들이 들어와서 조합됐냐 이걸 보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 통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